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척척박사 이민경 민원 컨설팅, 입법 컨설팅을 해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척척박사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입법 컨설팅, 민원 컨설팅 이런 업무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연락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사실은 2024년 12월 31일 날 저에게 의뢰를 하셨던 의뢰인의 케이스가 바로 이와 같이 여러 분야를 동시에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만이 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어서 그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면서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니까 이 영상을 소개해서 가슴이 답답하고 이걸 어디 가서 해결을 해야 될지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유익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보건복지부에도 속하고 국토부에도 속하고 노동부에도 속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는 문제가 하나인데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궁금한 걸 질문할 곳은 그렇게 여러 개에 걸쳐 있다. 이랬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국토부에 가면은 국토부 문제만 답변을 주고 노동부에 가면 노동부의 문제만 답변을 줍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에 가면 교육부의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는데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이 세 개가 다 걸쳐 있다. 그러면 이걸 종합적으로 해석해서 답변을 줄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와 같이 그와 같은 현실이 생기는 배경은 우리 사회가 점점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다 보니까 그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분야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 분야가 겹쳐서 오버랩되는 부분도 있고 그게 겹치지 않아서 사각지대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또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답을 드릴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는 이민경 행정사는 왜 그런 것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있게 호언장담을 하는가? 이제 그 배경은 이제 추후에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그럼 어떤 거를 해결했길래 저렇게 자신감 있게 말을 하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국비지원 훈련기관을 등록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최종 지점은 국비지원 훈련기관이지만 그거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먼저 교육청에 해당되는 곳에서 평생직업교육학원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한 다음에는 그걸 갖고 노동부에 가서 국비지원 훈련기관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국비지원 훈련기관을 해서 민간 자격증도 발급을 하고 싶어 라고 했을 적에는 그 훈련 과목을 어떤 과목을 하느냐에 따라서 타일을 붙이는 거며 이런 이제 줄눈 공사에 대한 자격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건 또 국토부 소관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 부처에 대해서 다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아니면은 평생교육학원은 등록을 하고 국비지원은 못하고 또 민간 자격증은 못하고 그러면 이제 절름발이 업무를 하고 각각의 사람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 이제 번거로움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12월 31일 날 이제 상담하고 대행을 맡기셔갖고 이제 답을 드렸던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 이분이 2016년서부터 비영리 민간 단체를 운영했다고 본인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민간 단체를 운영하면서 자격증을 만들어 갖고 자격증을 발급을 하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자격증 발급에 따른 돈을 받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자격증을 발급함에 있어서도 이 비영리 민간 단체가 이제 협회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협회라는 명칭을 쓰기 때문에 여러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회원들이 이제 대신 발급을 해준 것도 이 협회 명의로 발급을 해줬고, 그 수익을 개인 통장에다가 관리를 했다. 그랬는데 주변에서 여기서 이게 들으니까 비영리 민간단체를 운영을 했을 적에는 통장도 협회 이름의 통장으로 저축을 했어야 되고, 관리도 투명하게 해서 보고도 해야 된다는데 아무 짓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제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민간 자격증도 발급을 하면서 어느 시점부터는 본인이 발급하는 양보다는 협회 회원들이 발급해서 얻는 수익이 더 많은데, 과연 내가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안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하던 차제에 다른 어디인가에다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무 관계가 많으니까 세무사님한테 여쭤보니까 달랑 세무사 업무만 이제 답변을 줬는데, 자기는 지금 비영리 민간 단체로서 해야 될 일과 그걸 하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부담에 대한 것을 답을 찾고 싶었는데 어디 누구도 답을 주지 않아서 폭풍 서치를 하다가 우연치 않게 저를 찾았다고 합니다. 이민경 행정사를.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모든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검토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분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문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대행비를 입금하시고 이와 같은 것을 자료를 다 보내주시면 당신의 말만 갖고는 내가 이제 그 섣불리 답변을 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에 근거해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먼저 보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딱 검토를 했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갖고 있는 협회는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거는 고유번호증을 가진 비영리 단체인 거죠. 비영리 단체와 비영리 민간단체는 위상도 다르고 의무도 다른 겁니다. 근데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는 행정안전부에서 발급하는 거고, 비영리 단체는 국세청에서 발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근본부터 다른 거죠. 그래서 비영리 민간단체 행안부에서 발급된 거는 공익법인도 만들 수 있고, 공익법인을 만들어서 후원금을 거둔 다음에는 영수증까지 아주 투명하게 보고하지 않으면은 쇠고랑을 차는 그런 겁니다. 그에 비해서 비영리 단체는 고유번호증을 발급을 하는데 국세청에서 발급합니다. 이 비영리 단체의 태생은 이제 우리가 동문회를 한다든가 종친회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친목회를 한다든가 그러면 회비가 거치게 되죠. 그럼 회비가 뭐 10만원, 20만원 거칠 땐 상관이 없지만 그 총액이 100만원, 1000만원, 뭐 1억이 됐다. 이랬을 땐 그 통장의 잔고 관리가 굉장히 애물단지인 거죠.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런 누군가 의심을 받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이적으로, 이제 국세청에서 비영리 단체를 등록을 하면 그 단체명으로 통장을 만들고 그 회원 전부가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그런 목적으로 생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장사를 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뭐 종친회에서 돈 모은 거를 국세청에 보고합니까? 또는 뭐 동창회에서 한 걸 보고합니까? 보고의 의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문제는 사실은 영리사업은 하면 안 되는 걸 했던 거죠. 그리고 예, 그게 전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영리사업을 한 걸 보고의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분들이 굉장한 실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막 철저하게 국세청에 뭐 동창회 동문회까지 다 관리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서라도 영리 목적의 사업을 없애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동안 모은 돈에 대해서는 회원들 간에 투명하게 배분할 거 배분하고 관리하면 되는 것인 거죠. 근데 이제 그 비영리 협회의 명의로 민간 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해서 직업능력평가원에 연구원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인제서부터는 민간 자격증 발급을 스탑을 하고, 그 다음에 민간 자격증 발급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개인사업자 명의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발급된 자격자들에 대한 관리를 이쪽에서 승계해서 하는 식으로 하면 될 겁니다. 라고 이제 물론 이제 그 과정 속에 그분의 의문을 푸는 그런 여러 가지 대화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와 같이 이제 답을 드린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몇 날 며칠 가슴앓이를 하고 이거 큰 죄를 진 건 아닌가 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속이 후련하고 산뜻한 기분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이와 같은 이제 또 다른 사례를 봤을 적에는, 이건 한참 전에 한 거긴 한데, 이분의 경우는 서울시 자기네 이제 그게 종교단체인데, 자기네 그 장로님인지 뭐 회장님인지 어떤 분께서 서울시 의원으로 계실 당시에 특혜를 받아서 이제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는 이제 그 수도권 안에 서울 시내 한복판에도 규제받지 않고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음악학교를 세운 거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음악학교가 또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인기가 좋아서 학생 수가 막 늘어난 거죠. 그 학생 수가 막 늘어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현실성이 없는 욕심을 갖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학교를 그러니까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 이제 경기도권으로 이전을 시키면서 거기 학교로 하니까 지목 변경도 하고 이전도 하고 막 이런 푸른 꿈을 꾸고 계시면서 저한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달라. 그래갖고서는 제가 이제 설명을 다 드린 케이스가 있는데, 이분들의 경우는 그분들이 원하는 답을 드린다기보다는 범법 행위를 할 수 있는 일들을 막아드리고 차선책의 대안을 제시했던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수많은 케이스에서 답을 못 찾는 것들에, 왜냐하면 아까 그 경우는 지자체, 지금 학교 이전은 지자체 문제, 교육청 문제, 또 수도권에 대한 제한을 풀어야 되는 국토부의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문제를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된 배경은 이제 배경이 있죠. 사실 이제 우리 사회에는 그러니까 스페셜리스트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박학다식하다는 이제 제네럴리스트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슈퍼 제네럴리스트, 전 분야에 대한 걸 많이 인식하고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사람을 제가 슈퍼 제네럴리스트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제가 프리랜서로 많은 분야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의 의지와 목표와 관계없이 제가 졸지에 슈퍼 제네럴리스트가 된 겁니다. 이유는 제가 이제 결혼 후에 취업이, 그때는 결혼하면 취업이 안 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간기업 20군데 정도에서 프리랜서로 모니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대우전자, 신세계, 가족계획협회, 한전, 뭐 수많은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민간기업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죠. 그래서 민간기업에서 모니터를 하는 과정에서 KBS 모니터도 했거든요. 그래서 KBS 모니터를 한 게 2년이 돼서 KBS 리포터가 된 거죠. KBS 리포터가 되니까
거기서 한 5년 동안 언론사에 몸을 담고 취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경력을 쌓죠. 그런 다음에 리포터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인터뷰하신 분이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그래서 국회 보좌관을 22년 동안 했습니다. 국회 보좌관 22년을 하는 동안 제가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교육부, 문화부, 체육부를 소관하는 부처에서 상임위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모신 의원님은 노동부 쪽 일을 하시는 의원님, 노동부와 환경부 소관인 환노위 소속 의원님을 모시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외교통상부 소관의 의원님을 또 모시게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약사 출신의 오양순 의원님을 모시면서 보건복지부 업무를 하는 의원님을 모셨고, 또 보건복지부 업무하는 과정에서 의원님이 잠시 또 교육부를 넘어가셔서 교육부도 했고, 그 다음에 의원님에서는 이제 강숙자 의원님인 국토부도 소관을 했고, 재경부, 기재부 이런 데를 소관하는 그런 상임위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건복지부를 하는 문희 의원님을 모셨고, 그 다음에는 변호사 출신 손봉규 의원님하고는 법사위를 했고, 환경부와 노동부 업무를 했고, 예결위를 했고, 여성가족위원회는 이제 계속 했죠. 이러다 보니까 전 부처의 업무를 4년 동안, 소관되면 4년 동안은 이제 그 공무원 이상으로, 해당 부처 공무원 이상으로 그 부처 업무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각 부처의 업무도 또 알게 됐죠. 그 다음에 국회 보좌관을 그만둔 다음에는 제가 순천향대학에서 취업 진로 교육을 하는 교수로서 5년간 또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자격증이 요구하는 각 직업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이처럼 전 분야에 대해서 우연치 않게 또 각각의 위치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한다기보다 저는 생계형 직장인으로서 열심히 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으려니까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지금 행정사를 하면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해결사, 민원 컨설팅, 입법 컨설팅을 해낼 수 있는 슈퍼 제네럴리스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남마같이 얽힌 여러 가지 문제, 누구도 시원한 대답을 주지 못해서 가슴앓이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언제고 연락 주시면은 물론 유료죠.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에다가 해답 없이 낭비하고 있던 지출을 저에게 한 번에 지출을 하시면서 뻥 뚫리는 해답을 얻으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아하 그게 그래서 그렇구나, 그건 이렇게 나가면 되겠구나 라는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 좀 제가 제 자랑이 장황한 것을 양해해 주시고, 왜냐, 뻥 뚫리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신뢰감을 드리려니까 저의 프로필을 소개해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